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출판계에서도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도서는 주로 경제나 소비, 그리고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트렌드 코리아 2020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인데요. 라이프 트렌드와 소셜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10년 넘게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 유의미한 분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전에는 이 책에서 제안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죠.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9년의 트렌드를 회고하고 그리고 2020년의 키워드를 전망하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0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와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내년도를 이끌 트렌드는 무엇일까? 책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트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 역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멀티 페르소나를 꼽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둔 라틴어 단어인데요. 어원으로는 가면이라는 뜻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타인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성격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페르소나는 현대인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직장에서의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이 다르고 실제의 모습과 SNS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문제라고 느꼈지만 현대에 와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개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에서 몇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초저가와 럭셔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 취미와 취향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의 발달, 나를 표현하는 캐릭터와 굿즈, 미용과 패션에서의 젠더 프리 트렌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간극, 느슨한 연대에 대한 선호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현상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정체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정체성은 다양해졌지만 반대로 내적인 정체성은 점점 빈곤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Z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문화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는 근거리 경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객의 마지막 접점까지 편리하게 배송해주는 배송의 라스트 핏, 목표 지점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동의 라스트 핏, 구매부터 언박싱, 그리고 사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만족시키는 구매 여정의 라스트 핏,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가성비보다는 서비스의 질이나 소비자와 제품의 접점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고객과 접촉하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공평과 정의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직장 내에서는 자신의 기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도 브랜드가 타인이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페어 플레이어라는 단어에 집약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경쟁이 일상화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러 이슈에 따라오는 불매운동 역시 이러한 트렌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조직 관리에서도 페어플레이와
사회적인 영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스트리밍 문화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하듯이 가볍게 옮겨 다니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상품을 단기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대여해주거나 각자의 취향을 큐레이팅해주거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렌탈해주는 서비스가 이러한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가볍지만 풍부하게 경험하기 원하는 현대인의 요구가 이러한 소비나 생활 전반에 확장되어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이것은 소비자의 관심이나 맥락, 성향을 파악해서 필요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이것을 바로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느끼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개의 시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0개의 시장이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개인화 기술은 시장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테고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그에 따른 담론이 점점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팬슈머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투자부터 제조 과정까지 참여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고객이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직접 키워낸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또 지지하고 구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판하거나 견제하기도 한다는 트렌드인데요. 점점 많아지는 클라우드 펀딩이나 서포터 활동 그리고 유명인에 대한 지지와 비판 이러한 현상이 이 트렌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고객과 함께라는 구호를 외쳤다면 이제는 고객에 의해라는 가치에 집중해서 소비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특화 생존입니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화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확실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겟팅할 그룹을 분석해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핀셋처럼 고객의 특성을 관찰해서 마켓을 골라내고 현미경처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초점을 맞추고 컴퍼스처럼 한 지역에 집중하고 낚싯대처럼 하나의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고객보다는 확실하게 관심이 있는 특정 그룹에 집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특화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58세대입니다. 활기찬 인생을 즐기기 원하는 중장년층을 일컬으면서 또 동시에 58년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령층을 가리킵니다. 직장에서는 퇴직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시대에 맞추어 자신들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세대. 이들은 디지털 문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막래의 할머니, 4달러 아저씨, 꽃할배 이순재, 미스트롯 등이 58세대의 대표적인 컨텐츠입니다. 이 세대는 앞으로 점점 더 두터워질 텐데 소비 주체로서 58세대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겠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편리미엄입니다. 편리한 것이 곧 프리미엄이란 뜻이죠. 소비의 기준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변했고 이제는 프리미엄의 특징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여가는 제한적인 현대인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편리미엄의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늘려주는 거죠. 심부름 서비스 같은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여러 대행 업체들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나 관찰해서 편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기회가 있습니다. 열 번째 키워드는 업글 인간입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이나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어제보다 나아진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단순한 성공보다 재미와 의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취미의 업그레이드,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는데요.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을 여는 업글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지 파악해서 공략하는 것이 이 시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을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안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 10가지 키워드는 3가지의 큰 축, 세분화, 양면성, 그리고 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할 텐데요. 여러 키워드 중에 자신에게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목적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소셜 트렌드나 라이프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